이제 수업 시작합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었던 건 대응이라는 걸 배웠고, 대응 이후에 대응의 한 종류인 함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함수 중에서도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들이 있는데, 그러한 함수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건 1대1 함수라는 거예요.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란 뭐냐? 먼저 수식으로 한번 써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함수가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 함수 f에서 정의역 x에 임의의 두 원소 x1과 x2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다면 그에 대한 y값도 다르다를 만족할 때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즉, 원인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이런 걸 만족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x라는 게 만약에 1, 2, 3이라고 하고, 그리고 y라는 게 ABCD라고 합시다. 이러한 함수 f가 있는데 그 함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1은 B로, 2는 A로, 3은 B로 간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1대1 함수는 봤을 때, 일단 함수이면서 하나씩 대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일단은 함수이면서 하나씩 대응된다. 근데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x가 다른 x면 다른 y 값을 갖는다.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 라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함수는 함수인데 x와 y가 하나씩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씩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함수, 지금 예시 들었던 거 이거를 보면은 함수 f는 일단 함수는 만족을 하죠. 그리고 x는 1이라는 놈이랑 y는 d라는 놈은 하나씩 완벽하게 1대1로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는 A랑 완벽하게 매치가 되어 있고요. 3은 B랑 완벽하게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이기 때문에 1이라는 놈이 B 이외에 다른 거에 더 화살표가 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Y 입장에서는 함수는 두 개의 화살표를 받아도 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1대1이잖아. 1대1이니까 B 입장에서도 하나만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1대1 함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도 한번 볼게요. x에서 y로 가는데 이러한 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1, 2, 3, 2, x고, 지금 여기 y랑은 좀 다르니까 이게 한번 z라고 한번 해볼게. z라고. z라는 집합은 abc로 되어 있다라고 할게. 그때 g라는 함수의 그 규칙은 1은 b로, 2는 c로, 3은 a로 간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일단 함수인 건 맞아요. 함수이면서 x 하나와 y 하나가 완벽하게 1대1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1대1 함수가 맞아. 1대1 함수가 맞아.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들었던 예시와 두 번째 들었던 예시는 살짝 다르거든요. 어떠한 점에서 다르냐면, 첫 번째 들었던 예시는 지금 1대1 함수이면서, 다시 1대1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이면서 지금 공역이 y죠. 공역이 y고 지금 치역은 a, b, d거든요. 첫 번째 예시는
1대1 함수이지만 공역과 치역이 다른 함수입니다. 그죠? 두 번째 함수는 뭐냐면 1대1 함수이면서도 공역이 진데 치역 또한 지인 그러한 함수가 두 번째 예시죠. 그러면 다시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1대1 함수는 함수이면서 1대1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 다른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함수이면서 1대1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1대1 함수이면서도 특별하게도 특이하게도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은 함수가 있네. 그래서 이런 놈을 또다시 이름을 특별하니까 또다시 이름을 붙여주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게 나옵니다. 1대1 대응이다.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려면 첫 번째, 먼저 함수 f가 1대1 함수이면서 근데 다시 한번 봐볼까요? 함수 f가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함수이면서 하나씩만 대응이 되면 되니까 즉 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기만 하면 돼. 즉 대우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y 값이 같다면 x 값도 같았겠지. 만 만족하면 1대1 함수가 됩니다. 즉 1대1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1대1 대응은 뭐다? 일단 1대1 함수이면서 두 번째로 공역과 치역까지 같은 함수더라 라는 것까지 만족을 하면 이거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1대1 대응이다. 자,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1대1 함수에서 보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모두 1대1 함수인 건 맞지만 1대1 대응까지 되는 건 동그라미 2번이죠. 따라서 집합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1대1 대응이 1대1 대응인 이러한 함수가 있다면 1대1 함수이라는 놈이 더 집합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어.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나중에 역함수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대1 함수라는 얘랑 1대1 대응이라는 얘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1대1 대응을 따로 분류를 해서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역함수의 존재성 때문입니다. 역함수의 존재성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역함수를 배울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역함수를 배울 때 다시 한번 1대1 대응을 가지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역함수에 관련된 얘기를 빼고 이제 1대1 함수에 주어진 집합이 유한집합일 때랑 무한집합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f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인데 전제 조건이 x, y가 유한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유한집합이 뭐였죠?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있어. 그랬을 때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유한집합이야.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예시로 아까 전에 예시를 들었던 걸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 자, x라는 집합을 1, 2, 3이라고 하고 y라는 집합을 a, b, c, d라고 할게요.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대1 함수의 예시였죠. 그래서 두 예시를 아까 가져왔었잖아. x가 1, 2, 3일 때 g라는 함수가 이번에는 g라는 집합이 a, b, c까지만 있는 경우
이러한 F와 이러한 G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봐 보도록 합시다. 1대1 대응이 되려고 해. 1대1 대응이 되려고 합니다. 자, 그럼 XY가 유한집합이라는 전제 조건을 줬잖아요. 1대1 대응은 뭐냐면 먼저 일단은 F가 1대1 함수여야 하죠. 일단은 1대1 함수야. 함수니까 X가 다 쏘긴 쏘야 돼. 쏴야 하는데 1대1로 하나씩 하나씩 매치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예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 하나씩 하나씩 매치가 되면서 다 화살표를 쏘긴 쏴야 합니다. 그죠? 이게 1대1 함수였잖아. 그런데 1대1 대응까지는 안 됐었습니다. 왜? 공역과 치역이 달라버렸으니까. 그죠? 공역과 치역이 달라버렸기 때문에. 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예시를 보니까 이번에는 일단 1대1 함수가 되는 예시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일단 함수니까 x의 모든 x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들이 화살표를 일단은 쏴야 돼요. 그래서 1은 B로 가고 예를 들어서 2는 A로 가고 3은 C로 갔다라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라는 거지. 얘는 1대1 함수고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자, 일단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1번을 봐봐. XY가 유한집합일 때 X가 쏘는 화살들을 Y가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1, 2 쏘는 화살을 Y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 A, B, C, D 중에 어느 하나는 받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A가 받아줬다라고 한다면 1대1 함수니까 2가 쏘는 화살은 더 이상 A로 안 가. 2가 C로 갔다라고 할게요. Y가 C에서 받아줬어. 3이 쏘는 화살을 Y가 D에서 받아줬어. 그럼 다시 적어도 Y는 3개의 화살을 받아야만 하네. 그쵸? 따라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당연히 집합 X의 개수보다 일단 1번의 상황은 집합 Y의 개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집합 Y의 개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두 번째 상황을 봐봐. 집합 X에서 쏘는 모든 화살을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은 일단 공역과 치역이 같기 이전에 먼저 1대1 함수죠. X가 쏘는 모든 화살을 일단 G가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3개는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돼. 즉 X에서 화살을 날리기 때문에 X에서는 X집합의 원소가 3개니까 3개를 날릴 테니까 적어도 Z의 개수는 3개는 있어야 3개의 화살을 서로 다른 3개가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따라서 적어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러면 지금 2번의 예시는 1대1 대응이기도 하지만 1대1 함수이기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데 다시 한번 쓸게요. X, Y가 유한집합일 때 주어진 F가 이러한 함수라면 첫 번째 F가 1대1 함수이면 1대1 함수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어? 정의역의 개수보다 공역의 개수가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번과 2번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F가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는 일단 함수이면서 1대1로 매치가 돼야 돼. 따라서 X가 3개의 화살을 날릴 수 있으면 Y는 적어도 3개의 화살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X가 3개의 화살을 날리면 Y는 적어도 3개의 화살을 받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적어도 3 개는 있어야 되고 그것보다 더 많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만약에 F가 1대1 대응이라면 만약에 F가 1대1 대응이라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1대1 대응은 봐봐. 1대1 대응은 결국 X가 쏜 거를 다 받을 수도 있으면서 치역과 공역이 정확하게 똑같아야 되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런데 1 번의 경우를 봐봐. 공역은 공역은 4 개인데 치역은 지금 3 개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은 함수가 돼 버렸단 말이야, 1대1 함수이면서. 근데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지금 공역의 개수나 치역의 개수나 같죠. 그죠? 1대1 대응이다 보니까 일단 X라는 집합에서 3 개의 화살표를 쏘니까 적어도 3 개가 있어야 되는데 3 개를 온전히 그대로 받아야만 남는 거 없이 혹시 D라는 것 같이 남는 거 없이 전부 다 받게 돼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질 거 아니야. 따라서 F가 1대1 대응인 경우에는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다? 아, 정의역의 개수나 공역의 개수나 똑같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역의 개수나 공역의 개수나 같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해되죠? 아, 따라서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 어, 다시. 미안. 정의역의 개수나 공역의 개수나 같아야 되고요. 결국 공역의 개수나 치역의 개수나 전부 다 똑같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유한집합일 때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유한집합일 때, XY가 유한집합일 때 1대1 함수다라는 건 적어도 X가 쏘는 모든 화살을 Y가 받아줄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적어도 X의 개수랑 같아야겠지. 근데 첫 번째 예시처럼 남는 게 있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답니다. 그런데 1대1 대응 봅시다. 정확하게 하나씩 다 대응이 돼야 되고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야. 방금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B 같은 게 남아 있어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만약에 XY가 무한집합이면 좀 말이 달라져요. 1대1 대응인데 XY가 무한집합이라면 자, fx에서 y가 1대1 대응이라고 할게요. 아까 방금 전에 봅시다. xy가 유한집합이었을 때는 1대1 대응일 때 정의역의 개수를 셀 수 있죠. 유한집합이니까. 공역의 치역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대1 대응이면 정의역의 개수나 공역의 개수나 치역의 개수가 모두 다 같다.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개수를 비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한집합이 되면 조금 말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x라는 걸 뭐라고 할까? 음,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할게요. y라는 걸 짝수집합이라고 할게요. 짝수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fx를 어떤 함수라고 줄 거냐면 ex라고 줄게요. 자, 그러면 x는 1, 2, 3 쭉 가는 집합이고요. y는 2, 4, 6 쭉 가는 집합입니다. 함수 f를 보자는 거잖아. 그 함수 f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1은 2로 가고요. 2는 4로 가고요. 3은 6으로 가고요. 4는 8로 가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럼 봐봐. 첫 번째, f는 1대1 함수인가? 자,
함수이면서 하나씩끼리 x, y가 단 하나씩 대응이 되면 1대1 함수죠.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 뭐가 있었어? 수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잖아. x가 다르면 y가 다르겠지. 를 만족하나? 어. x가 다르면 지금 y가 다 다르죠. 만족합니다. 따라서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는 이 대우명제를 사용해도 됩니다. y가 같으면 x도 같았겠지. 1대1 함수 맞아. 그럼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인가? 자, 공역이 뭐죠, 지금? y죠. 공역이 y야. 근데 치역, 함수 값들을 다 모아볼까? 함수 값들을 다 모아보면 2, 4, 6, 8 쭉 가죠. 치역도 y네? 치역과 공역이 같네요. 따라서 이 집합은 이렇게 주어진 함수는 1대1 대응입니다. 그런데 무한집합이다 보니까 개수를 셀 수 없죠. 셀 수 없는데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분명히 x라는 정의역의 집합이 분명히 같지 않으면서 y를 포함하고 있고요. y는 곧 치역의 집합이죠. 여기 좀 지울게요. y는 치역이죠. 자, 방금 전에 유한일 때는 뭐였냐면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완벽하게 똑같았어. 뭔가 다른 게 없었어. 집합 자체는 다를지언정 개수가 완전히 똑같았고 어느 하나가 더 큰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무한집합은 좀 말이 달라집니다. 무한의 특성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배우지는 않지만 무한의 특성 때문에 정의역이 분명하게 더 큼에도 불구하고 1대1 대응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대1 대응을 이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지. 유한 집합만으로 보잖아? 그러면 1대1 대응을 우리 생각에는 어, 첫 번째 f가 1대1 함수이면서 두 번째 정의역의 개수나 공역의 개수나 치역의 개수나 똑같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유한 집합만으로 본다면. 하지만 무한집합으로 가버리니까 우리가 개수를 생각할 수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개수가 같으니까 절대 어느 하나가 크다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하나가 큰 경우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1대1 대응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를 할 때 유한집합에도 써먹을 수 있고 무한집합에도 써먹을 수 있는 1대1 대응이라는 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라는 조건을 주게 된 겁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는 유한집합일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무한집합일 때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좀 이해되시나요? 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잘 알고 넘어가야 돼.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1대1 대응은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라는 걸 배웠잖아요.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대1 대응에서 우리가 정의하는 바가 첫 번째, 1대1 함수이면서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다. 그럼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라고 정의를 했던 이유는 뭘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의를 찾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 유한집합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아,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었어. 근데 무한집합에서는 꼭 우리가 개수를 셀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어느 한쪽이 더 큰 그러한 상황도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더 큰 집합인 그런 상황도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방금까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이 다음 수업에 이어서 할게요.